안녕하세요, 업천나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부모 주택을 자녀에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과연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하고, 그리고 뒤에 계산식이랑 이런 것도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일반 증여랑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최근 뉴스기사 보시면 5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죠. 1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배제가 되면 과연 이 두 개의 증여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 다음 실제로 이 두 개의 차이는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세금을 내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면, 자, 먼저 10억짜리 집에 5억 정도 전세나 주담대를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일반 증여할 때랑 부담부 증여할 때랑 어떤 게 다르냐면,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전체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깁니다. 자, 그러면 부담부 증여는 뭐냐면 이 전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차액이 5억이죠. 그래서 이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이 전세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전체 다가 증여고, 지금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나 주담대 같은 경우는 양도세로 내고, 나머지 차액은 증여로 낸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금은 실제 납부를 누가 하냐면, 자, 먼저 일반 증여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자녀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증여세니까 누가 납부를 하죠? 자녀가 납부하게 되고, 자, 여기서 양도세. 이 양도세는 누가 내냐면 부모님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보셨다면 여기서 또 잠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만약 지금 자녀가 가진 자금이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일반 증여를 하게 되면 이게 전체 다가 자녀가 납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보다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반 정도는 부모님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녀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줄어든다라는 것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어떤 세금을 내는지를 한번 보시면, 먼저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자녀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증여세도 내야 되고, 자, 그 다음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옆으로 또 가보시면 지금 이것도 증여니까 똑같죠. 자녀가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는데, 자, 지금 여기 밑에 보이시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양도세를 내고 그 다음 자녀가 다시 취득세를 또 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보셨다면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이시는 이 양도세를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증여세보다 적게 낸다면 이 부담부 증여가 훨씬 더 이득일 테고, 근데 반대로 계산해보니까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더 높다. 그러면 오히려 일반 증여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그러면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 증여세고, 두 번째가 양도세, 그 다음 세 번째가 취득세가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자, 먼저 증여세 세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표가 증여세 세율표고, 자, 그 다음 여기서 공제가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줄 때는 5천만 원이 공제가 되고, 만약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6억이나 공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거는 10년 합산이란 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 증여세율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거는 여기 보이시는 증여공제에 얼마가 적혀 있냐면 5천만 원이 적혀 있죠. 즉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시면, 만약 10억을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증여세로 얼마를 내면 되냐면 2억 2,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자, 만약 15억을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4억 2천이나 증여세로 내야 되고, 만약 30억을 증여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증여로 내야 됩니다. 즉 증여세가 엄청나게 센 거죠.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가 왜 나왔냐면, 지금 이렇게 증여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를 해가면서 더 싼 걸로 증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잠깐 캡처해놓고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양도세인데, 양도세는 아까 어디 필요하다고 했죠? 바로 부담부 증여에서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 159조에 따라서 지금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렇게 계산식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뒤에 엑셀표로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양도세 같은 경우는 적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고 있죠. 이렇게 중과가 되고 있다 보니까
보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세만 고려하면 되고, 지금 부담부 증여는 이 증여세랑 양도세를 고려하면 되는데, 이 양도세가 중과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일반 증여가 더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 부담부 증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이 표도 제가 만든 표인데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자, 우선 여기는 일반 과세일 때고, 그 다음 여기는 2주택일 때, 즉 양도세 중과가 20%나 될 때 과세되는 금액이고, 그 다음 여기는 3주택일 때, 3주택일 때는 30% 과세가 되죠. 그래서 그 표를 나타낸 건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는 비과세가 아닌 일반 과세로 되는 주택에 대한 계산이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비과세이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계산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쪽을 한번 계산해보면, 만약 증여가액이 12억이고 취득가액이 4억이고 전세를 지금 6억에 주고 있다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양도차익이 4억 정도 됩니다. 자, 이 공식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표에 따라서 계산한 거고, 자, 그러면 이 양도차익이 4억이 나오면 지금 여기가 4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세금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일반 과세 같은 경우는 1억 5천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20% 과세가 되는 순간 2억 3천이 되고, 그다음 30% 과세가 되면 2억 8천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차이만 해도 거의 1억 3천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분들은 최근에 부담부 증여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왔죠? 바로 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이제 5월 1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1년 동안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계산식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 과세는 1억 5천이었고 3주택 중과 같은 경우는 2억 8천이었다 보니까 지금 거의 1억 3천 정도가 절세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5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바로 다주택자분들. 그러니까 현재 보유세를 많이 내고 있는 이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한번 부담부 증여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뒤에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취득세인데, 이 취득세도 조금 다릅니다. 자, 지금 현재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이 10억에 대해서 전체 다 증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증여 취득세율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증여 취득세율이 뭐냐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취득세입니다. 자, 그럼 부담부 증여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5억만큼은 아까 증여였으니까 똑같이 증여 취득세율 공시가격으로 적용을 하고, 나머지 5억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양도세를 내고 자녀가 취득세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 취득세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지금 시가 적용인데, 보통 시가 적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된 아파트 가격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실제 여기랑 여기에 취득세율을 한번 보시면, 일반 증여랑 부담부 증여에서 전부 다 내는 이 증여 취득세율 공시가격으로 적용하는 것들은, 자, 이게 20년 7월 31일 대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3.5%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 공시가 3억 이상은 12% 취득세를 내고, 그 외에는 3.5% 취득세를 내는데, 단 여기 조건이 있는 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3.5%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한 세대 한 주택 있는 분들은 3.5%로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취득세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취득하시는 분의 주택수가 중요한 거죠. 지금 취득하시는 분, 즉 자녀가 무주택이라면 주택 가액에 따라서 매겨지는 거고, 만약 한 주택자다 그러면 지금 증여받는 주택이 조정지역이면 8%고 비조정지역이면 맹똑같이 1%에서 3%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정보를 더 드리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증여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으로 매기고 양도 같은 경우는 시가로 매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가격이 더 싸죠? 지금 이 공시가격이 훨씬 더 싼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2023년부터는 이 증여 취득세를 매길 때도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가로 변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증여 같은 경우는 공시시가이기 때문에 이 공시시가는 언제 바뀌죠? 바로 4월 말에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년에 얼마나 올렸냐면 전국에 17%가 올랐고 뭐 인천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 증여를 하실 분들이라면 지금 이번 달이죠. 즉 4월 말까지 증여를 하시는 게 당연히 이 취득세 부분에서는
충분히 절세가 되는 항목이겠죠. 왜냐면 5월부터는 지금 이렇게 17%가 오른 금액에서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례는 증여자산이 9억이고 전세금 4억, 취득가액도 4억인데 비과세가 아닌 경우를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반 증여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당연히 이 9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9억에 대한 증여세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엑셀을 한번 보시면 여기 엑셀에서 9억을 찾으면 여기죠. 증여세가 얼마냐면 1억 9,5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억 9,500을 적어놨고, 자, 그럼 부담부 증여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9억, 4억, 4억이죠. 자, 그러면 이건 양도세이기 때문에 증여가액이 9억, 취득가액 4억, 그 다음 전세 4억에 넣고, 이렇게 양도 차익을 한번 구해보시면, 자, 2억 2,222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양도세를 얼마로 내냐면, 자, 여기는 아니고 일반 과세로 볼게요. 대략 그냥 2억으로 보시고, 그러면 6,200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높으니까, 뭐 한 6,400만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6천만원이라 적어놨긴 했지만 뭐 실제로 6,400만원 정도고, 자, 그러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죠? 이 증여자산에서 빼기 전세금을 하면 되죠. 그러면 5억이죠. 그럼 5억에 대한 증여세를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5억에 대한 증여세가 8천만원입니다. 최종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증여세 8천만원에 양도세 6,400만원 더하면 1억 4,400만원이죠. 자, 근데 실제 일반 증여를 했을 때는 얼마였냐면 1억 9,500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절세가 되냐면 거의 5천만원 정도가 절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거의 5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린 표를 통해서 한번 간접적으로 계산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사례를 더 계산을 해보면 증여자산은 15억, 전세금 8억에 취득을 6억에 했다고 칠게요. 자, 일반 증여는 15억이죠? 그럼 15억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15억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4억 2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4억 2천이고, 자, 그럼 부담보 증여를 계산해보면 우선 증여 먼저 계산해보면, 자, 15억에서 8억을 빼면 7억이죠. 7억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냐면, 자, 여기 보신 것처럼 1억 3,500이 됩니다. 그래서 1억 3,500을 적어주시고, 자, 양도세 같은 경우도 한번 계산해보시면, 아까 증여가액이 15억이라고 했고, 그 다음 취득가액이 6억이라고 했고, 전세를 8억에 주고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양도차액이 5억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5억에 대한 양도세를 한번 계산해보시면, 지금 일반 과세인 경우는 2억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여기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4억 2천, 근데 부담부 증여로 하실 경우는 1억 3,500이랑 그 다음에 양도세 아까 1억 9천에서 2억 정도 이렇게 계산하면 3억 2,500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만 계산해도 거의 1억 정도를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비과세 고가 같은 경우는 현재 비과세 구간이 얼마죠? 12억이죠. 그래서 12억 밑으로 비과세를 맞춘 주택을 증여를 하실 때는 이 양도세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2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를 조건을 만족한다고 치면 이 양도세가 빵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증여세로 8천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여를 할 때도 이 비과세 맞춘 주택은 정말 절세가 많이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시나리오상에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으면 거의 두 개가 3억 정도나 세이브가 되는 거죠. 다만 비과세에 만족하는 고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것도 비슷하게 차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증여자산이 20억이고 전세금 10억, 취득가액이 8억일 때 원래 비과세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제로였는데 지금 이거는 제로가 아니라 아까 잠깐 계산을 해보면 한 8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식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5월 11일부터 1년 동안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된다고 했죠.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다주택자한테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절세가 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계산으로 보여드리면 똑같은 조건이에요. 증여자산 15억에 전세금 8억, 취득가액 6억 같은 경우는 현재 일반 증여로 하는 경우는 4억 2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2주택, 3주택일 때 양도세가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양도세가 얼마 차이 나는지 보시면, 한 주택일 때는 1억 9천, 그 다음 2주택일 때는 3억,
3주택일 때는 3억 5,700이나 차이 납니다. 이 두 개만 해도 1억 6천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3주택이어서 이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는 일반 증여보다 더 비싸죠. 그래서 이거를 못했는데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준다면 자,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거의 1억 6천이 세이브가 돼서 지금 일반 증여보다 거의 1억 정도 싸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만약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5월 11일 이후가 타이밍일 것 같아요. 자, 그럼 보통 어떤 아파트들을 증여를 하냐면 당연히 첫 번째로 미래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물건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보유세가 많이 부담되는 아파트. 즉 지금 현재 보유세나 종부세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종부세까지 같이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 지금 일반 증여랑 부담부 증여의 차이는 어떤 거에 있다고 했냐면 바로 이 양도세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본인이 양도세가 적게 나온다면 당연히 이 부담부 증여가 이득일 테고, 본인의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면, 즉 다주택자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일반 증여가 더 이득인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양도세 중과 배제를 5월 11월부터 하고, 자, 그 다음 2023년부터는 취득세가 만약 개정이 된다면 이 증여세 같은 경우도 취득세가 일반 시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12% 시가로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금 이번 년 5월 11일부터 2022년 12월까지 여러분들이 증여를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본인의 양도세가 줄어드는지, 그 다음 여기에 더해서 이 취득세 중과가 되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보시고 제가 보여드린 표로 대략적으로 한번 보신 다음에 전문 세무사님들이랑 상담 받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